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기계를 만지는 걸 좋아했죠. 장난감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일이 저희 취미였어요. 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제 재능을 알아보고 항상 응원해 주셨습니다.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할 때도 장학금으로 학비를 해결했어요. 밤새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죠. 졸업 후 대기업 태양전자에 입사했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드디어 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요.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좋은 동료들, 최신 장비,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었죠. 강민우 씨, 자네는 정말 남다른 눈을 가졌어. 팀장님의 칭찬에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재벌 2세 최도윤 부장은 저를 볼 때마다 비웃었죠. 가난한 집 출신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상사인 윤재혁 차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넌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해. 아이디어는 위에서 내려올 거야. 매번 제 제안은 묵살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에도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연구했죠. 기존 배터리보다 효율이 30% 높고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술로 인정받을 거야. 매일 밤 연구실에 남아 실험하고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때로는 잠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엔 아내 경미가 새벽에 회사로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곤 했죠. 당신은 꼭 성공할 거예요.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경미의 믿음이 제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인정하지 않아도 적어도 한 사람은 저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결과를 보며 희망을 키웠죠. 언젠가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제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5년간의 연구 끝에 배터리 기술이 마침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결과였죠. 제 기술은 기존 배터리보다 효율이 30% 높고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실용화되면 산업 전반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발명이었습니다. 회사에 공식 제안하기 전 가장 신뢰하던 동료 서지원에게 먼저 보여주기로 했어요. 지원은 대학 선배이자 5년간 같은 팀에서 일한 동료였죠. 그에게 연구실에서 시연을 보여주던 나를 잊을 수 없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 회사에 제안하기 전에 특허는 냈어. 지원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놀라움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죠. 아직 회사와 함께 진행하려고 해. 윤 차장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일 발표 잘해. 그날 밤 연구실을 나서며 가슴이 설렜어요. 드디어 제 노력을 인정받을 시간이 온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경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가 잘 되면 우리 같이 축하하자.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봤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윤재혁 차장이 제 기술을 자신의 연구 성과로 발표하고 있었어요. 이 배터리 기술은 제가 3년간 비밀리에 연구해온 프로젝트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발표 자료, 그래프, 심지어 제가 만든 시제품까지 모두 재혁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재혁에게 달려갔죠. 그건 제 기술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재혁은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증명할 수 있어. 이건 내 아이디어야. 누가 너 같은 신입의 말을 믿겠어. 그때 지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을 청했죠. 지원 선배, 선배도 알잖아요. 이건 제 기술이라는 걸.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미안해, 민우야. 며칠 후 회사 내부 조사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혐의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최도윤이 직접 저를 불러 말했죠. 내가 감히 윤 차장을 의심해. 너 같은 배경의 사람은 처음부터 이 회사에 맞지 않았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꿈도, 일자리도, 그리고 신뢰했던 사람들도. 해고 후 법적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기술 탈취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고용했죠. 하지만 태양전자는 거대 기업이었어요. 그들의 법무팀은 물샐 틈 없이 방어막을 쳤습니다. 강민우 씨가 정말 그 기술을 개발했다면 증거가 있었겠죠. 회사 변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 노트북과 연구 자료는 모두 회사에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집에 가져온 몇 가지 메모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했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이었어요. 한때는 빛나던 미래가 이제는 암흑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쌓여갔고 저축은 바닥나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 집도 잃게 될 수 있어요. 변호사의 충고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경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죠.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저를 위해 강한 척했어요. 당신을 믿어요.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법정 투쟁은 6개월 만에 패소로 끝났습니다.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였죠. 그 후로 더 깊은 우울에 빠졌어요. 부당함에 대한 분노, 무력감, 자책감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옛 대학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대단한 기술을 개발했겠어. 좀 과장한 거 아니야? 라는 말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죠. 아무도 저를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고를 정리하던 날, 운명이 바뀌었어요. 오래된 상자 속에서 학창 시절부터 써온 연구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노트에는 배터리 기술의 초기 아이디어부터 발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페이지를 넘기며 과거의 기록을 읽었어요. 대학 시절 처음 떠올린 개념부터 졸업 후 발전시킨 아이디어, 그리고 태양전자에서 연구한 내용까지 모든 것이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기술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태양전자가 가로챈 기술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겠다는 결심이 섰죠. 밤새 노트를 검토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미에게 말했어요. 다시 시작할 거야. 내 방식대로. 경미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내 남편이 돌아왔네요. 이제 나락에서 올라갈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였습니다. 태양전자를 그만둔 지 1년 후 작은 차고에서 노바테크라는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초라해 보였죠. 중고 장비들과 직접 만든 실험 도구들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희망의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매일 아침 차고에 들어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태양전자가 가로챈 것과는 다른 더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죠. 재혁이나 도윤에게 복수하기보다 그들을 뛰어넘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어요. 경미는 간호사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늦은 밤 퇴근해도 항상 웃으며 저를 응원해 주었죠. 오늘은 어땠어요? 진전이 있었어요. 그녀의 질문에 매일 조금씩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연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태양전자의 이소라였죠. 그녀는 제가 해고된 후 몇 개월 동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배신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죠. 민우 씨, 말도 없이 찾아와서 미안해요. 하지만 꼭 할 말이 있어서. 소라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녀는 태양전자를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제역의 기술 도용에 대해 알게 된 후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다고 했죠.
당신의 기술이 진짜라는 걸 알아요. 함께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또 다른 배신이 아닐까 두려웠죠. 하지만 소라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화학 전문가로 배터리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소라가 합류한 후 연구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지식이 합쳐져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했죠.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지역 발명가 모임에서 은퇴한 엔지니어이자 투자자 장현수를 만났습니다. 현수는 제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작은 차고 연구실을 방문한 날, 그의 눈빛이 변했죠. 젊은이, 자네 눈빛이 마음에 들어. 그 열정이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현수는 노바테크에 첫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투자금으로 작은 연구실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장비도 업그레이드하고 소라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한 결과 1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이뤘어요. 태양전자가 가로챈 기술보다 더 뛰어난 배터리 용량을 50% 높이고 충전 시간을 13로 줄이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민우, 우리가 해냈어요. 소라가 기뻐하며 외쳤죠. 첫 시제품이 완성된 날, 현수와 경미를 불러 시연했어요. 그들의 눈에서 놀라움과 자부심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된 거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됐어. 노바테크의 배터리 기술은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먼저 관심을 보였고, 이어서 전기차 기업들도 연락해왔어요. 무명의 엔지니어가 개발한 기술이 시장을 뒤흔들다라는 헤드라인이 테크 뉴스를 장식했죠. 첫 계약은 중소전자기기 제조사와 맺었습니다. 그들의 제품에 우리 배터리를 적용한 결과가 놀라웠어요. 사용 시간이 2배로 늘어나고 충전 속도는 3배 빨라졌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바테크의 기술은 혁명적입니다. 이것이 배터리 산업의 미래입니다. 유명 테크 블로거의 리뷰 이후 회사 이메일은 협업 제안으로 넘쳐났어요. 작은 차고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년 만에 직원 수가 50명으로 늘었고 2년 후에는 200명이 되었죠. 경미는 병원 일을 그만두고 회사의 인사팀을 맡았어요. 소라는 연구개발 책임자가 되었고 현수는 이사회 의장으로 회사의 방향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팀이었죠.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털에서도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회사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5년이 지난 후 노바테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우리 기술의 라이센스를 구매했고 배터리 혁명가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성공이 달콤하게 느껴졌죠. 가끔 태양전자의 소식을 들었어요. 윤재혁은 표절 논란 끝에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도용한 기술은 결국 한계에 부딪혔고 더 이상의 발전이 없었죠. 서지원은 여전히 중간 관리자로 남아있었고 최도윤은 회사 부사장이 되었지만 혁신 부재로 태양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서리라. 종종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복수보다는 자신의 성공에 더 집중했어요. 노바테크는 이제 배터리를 넘어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열과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죠. 44살 생일날 소라와 경미가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케이크에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뭉클했죠. 1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이제는 먼 과거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고 성장할 거예요. 경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은 달콤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더 큰 혁신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45세 생일을 맞은 직후 충격적인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을 보고 놀랐어요. 태양전자였죠. 노바테크 CEO님께 협력 제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간단했어요. 귀사의 배터리 기술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직접 만나 논의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식 서명과 연락처를 확인한 후 이것이 진짜 제안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10년 전 저를 버린 회사에서 이제 협력을 요청하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소라에게 이메일을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소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굉장한 아이러니네요. 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고려해볼 만한 제안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제안이 현 부사장 최도윤으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이었어요. 첨부된 메모에는 직접 만나 얘기하고 싶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10년 전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어요. 경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복수가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왜 태양전자를 도와줘야 하나? 그들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점차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닌 비즈니스야.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결정해야 해. 결국 만남을 수락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노바테크 CEO로서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죠. 이름 대신 노바테크 대표라는 직함만 사용했어요. 회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태양전자 본사에서 10년 만에 다시 그곳을 방문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복잡했어요. 그곳에는 많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배신과 상처의 기억이 더 컸죠. 회의 전날 밤 경미가 물었어요. 긴장되나요? 조금.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나는 이미 성공했으니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해고당하던 날의 절망, 그리고 지금의 성공.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새삼 느꼈어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태양전자와의 만남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도윤과 마주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하며 눈을 감았어요. 운명의 아이러니를 직접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양전자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VIP 입구로 안내받았죠. 로비의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노바테크 대표님 맞으시죠? 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비서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임원실이 있는 20층으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최도윤과 몇몇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중에는 서지원도 있었죠.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은 제 외모를 많이 변화시켰고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신입사원이 아니었으니까요. 노바테크 대표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도윤 부사장입니다. 도윤이 공식적인 어투로 인사했어요. 그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그 오만한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천천히 제 명함을 건넸어요. 강민우입니다. 노바테크 대표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손이 떨렸어요. 민우? 서지원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의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제가 손짓으로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비즈니스를 논의하러 왔으니까요. 침착하게 말했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10년 전 그들에게 당했던 모욕과 상처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지키려 노력했죠.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태양전자의 현황과 노바테크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자의 목소리와 슬라이드는 들리지 않은 채
도윤과 지원의 당황한 표정만 보였어요. 태양전자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발표가 끝나고 제가 말했습니다. 태양전자는 혁신 없이 관료주의에 빠져 시장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 노바테크에 크게 뒤처진 상태였죠.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회사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의 말에 냉소적인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10년 전 혁신을 벌였던 사람이 이제 와서 혁신을 찾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물었더니 도윤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병세가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이제 회사는 제가 이끌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태양전자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노바테크의 배터리 기술 라이센스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 개발도 제안했어요. 제안 내용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구심이 들었죠. 신뢰가 무너진 관계에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물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우 씨, 정말 미안합니다. 10년 전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과에 당황했어요. 서지원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친구로서, 동료로서 배신했어요. 그들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하고 내쫓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있었어요. 복수의 달콤함보다는 오히려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사적인 대화를 요청했어요. 나머지 임원들이 퇴장하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10년 만에 진정한 대면이었죠. 회의실에 남은 도윤의 표정은 제가 기억하던 오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불안이 가득했어요. 정말 미안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태양전자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설명했어요. 윤재혁의 표절 논란, 혁신 부재로 인한 시장 점유율 하락, 그리고 박 회장의 건강 악화까지. 당신의 기술을 빼앗고 인생을 망치려 했는데 지금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얼마나 염치 없는지 알아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연민, 그리고 이상하게도 평온함까지. 10년의 세월이 저를 많이 변화시켰나 봅니다. 알고 있나요? 처음 이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하려 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난 10년간 저는 복수를 꿈꾸기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노바테크를 만들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꿈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절망했다가 다시 희망을 품었죠. 태양전자와 협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도윤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조건은 단순했어요. 태양전자가 노바테크의 기술을 도입하는 대신 젊은 엔지니어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출신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말고 능력과 열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10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돼요. 도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이제 태양전자는 달라질 겁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태양전자와 노바테크는 그린에너지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합작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서지원도 프로젝트 팀에 합류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예전의 우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우리의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새로운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은 친환경 분야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태양전자도 다시 혁신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시작했죠. 어느 날 도윤이 저를 박 회장의 병실로 초대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권위적인 회장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강민우 씨,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박 회장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제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회사의 성공 이후 저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경미는 이제 노바테크 재단을 이끌며 과학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라는 연구소장으로 차세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과거의 적들은 이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10년 전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이런 성공을 꿈꿨나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역경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상처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요. 차고에서 시작한 작은 꿈이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